네, 벚꽃나무가 있어요 일단. 네, 정열과의 자랑 명물. 원래 이 강릉여고의 벚꽃나무가 굉장히 예쁜데요. 그래서 이 벚꽃나무 개화 시기에 맞춰서 봄이 온 거를 기념하고자 매년 진행하던 행사인데 이번 연도에 다시 코로나 팬데믹이 완화가 돼가지고 좀 더 크게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소규모로 생각하고 기획을 하게 됐지만 이제 점점 진행을 하다 보니 전교생을 대상으로 하는 대축제가 되었고 이렇게 또 큰 규모에서 하다 보니 설렘과 떨림이 되게 가득했지만 이렇게 성공적으로 마무리가 되어 되게 뿌듯하고 강릉여고 재학생 여러분들께 되게 좋은 추억이 남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출근할 권리를 줘야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야죠. 왜 기어서 들어와요? 출근 시간마다 이루어지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 시위가 지하철을 1시간 이상까지도 지연시켜 타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다. 이러한 불편함은 대대적으로 보도되어 출근 시간 지하철을 이용하지 않는 우리까지 이 시위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 시위는 대체 무슨 시위길래 이렇게 많은 시민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는 걸까? 이를 위해 등교 시간과 점심 시간을 이용해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피해를 받는 사람들을 반대를 하냐 아니면 이 사람들을 찬성을 하냐? 이건 시위다. 저거 악질이야. 근데 이걸 지하철에서 하지 않아? 지하철에서 하자. 그러니까 근데 지하철에서 하는 좀 아닌 것 같아. 어떻게 시위? 왜 그냥 다 막을 걸? 다 막고 그냥 여기 못하게 할 거야. 아니야 지하철 안에 들어가는 거 아니야? 맞아. 제가 그거는 똑같은 그거는 시민들의 인기를 많은 거다. 반대표보다 찬성표가 많으므로 애니고 학생들은 전반적으로 찬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걸까? 우리는 좀 더 자세한 의견을 들어보기 위하여 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진행했다. 제가 이번 겨울방학 동안 잠깐 서울로 학원을 다니게 됐는데 제가 집이 하남이란 말이에요. 하남에서 이제 종로로 갔어야 됐는데 5호선을 타고 갔어야 됐어요. 근데 마침 시간이 출퇴근 시간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나갔는데 며칠째 계속 지하철이 지연이 되고 있다고 그런 방송을 하면서 막 20-30분씩 늦게 출발을 하고. 그러니까 당연히 이동권을 위해서 해야 하는 시위는 맞지만 너무 방법이 극단적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 시위 자체를 하는 거는 그 목적 자체는 저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은 하는데
방식 자체가 조금 너무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민들의 배려가 없이 진행되지 않았나. 그래서 방식은 좀 바뀌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 굳이 지하철이냐? 예를 들면 막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하든가. 한강공원에도 사람이 많이 몰리잖아. 근데 거기는 넓어, 구간이 넓어가지고 사람들이 어디 가든 많잖아, 한강이면은. 그러면 이제 거기서 눈에 띌 거고, 또 이제 한적한 도로 있잖아, 주거지역들. 난 그런 데서 하면은 난 솔직히 괜찮다 생각을 해.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격하게라도 해서 좀 알리고 싶었던 것 같은데, 지금까지로 저는 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왜냐면 뉴스나 이런 데도 많이 현재 올라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는 계속해서 같은 방식이 아니라 좀 더 홍보 목적을 신문에 실던지 아니면 본인들이 직접적으로 나서서 뉴스에 올리던지 이런 방법이 더 저는 낫지 않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100%는 아니지만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90% 중후반을 이루고 있는 걸로 아는데, 그럴 거면 차라리 지하철에 계속 타 있거나 피해를 주지 않는 방식으로는 버스에 계속 타서 플랜카드를 들고 있는 방식도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하거든요. 나는 솔직히 그냥 기차역에서 안 했으면 좋겠어. 그냥 우리가 이만큼 당해왔으니 일반인이 너네도 이렇게 당해봐라, 약간 이런 것 같아, 약간 느낌이. 아니 근데 진짜 솔직히 내가 겪은 거는 약간 종국에 다다르고 좀 정리되는 시점 때 그 공항철도 타면서 딱 느낀 거니까. 솔직히 내가 실제로 와닿아서 이렇게 열변을 토하는 건 아니거든. 근데 이제 뉴스나 다른 매체로 접하는 게 많잖아. 이제 그런 걸 보면은 이게 진짜 부당하다라는 걸 느끼는 거지. 대부분의 학생들은 시위 방식에 대해서는 대부분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위의 취지만큼은 공감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시위 취지라는 건 도대체 무엇일까? 휠체어의 불편함을 직접 체험해보지 않고는 제대로 공감할 수 없다고 느낀 우리는 직접 휠체어를 대여해 대중교통을 이용해보았다. 혹시 혹시나 넘어져가지고 네. 그때는 네.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는 거야. 이렇게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네. 큰일 나지. 네, 좀 무서워. 네. 이렇게 하면 큰일 나지. 이렇게 큰 구름을 가야지. 처음 계획은 가까운 검단산 입구 정거장에서 버스를 타는 것이었지만 휠체어를 타고 가기에는 도보가 너무 좁았다. 우리는 신한 아파트 후문 정거장으로 향했다. 어디로 가는데요? 저도 네? 이렇게요? 좀 다른 저쪽이 낫지 않을까요? 운 좋게 우리가 타야 하는 저장 버스가 바로 왔다. 타는 과정은 쉽지 않았다. 버스 기사님은 휠체어 승객을 처음 태워보시는 듯했다. 저상 버스에 설치된 휠체어를 위한 슬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모르셨다. 윤지가 누른 버튼이 슬로프를 내리는 버튼이어서 우리는 버스가 도착하고 5분 만에 버스를 탈 수 있었다. 타는 것만이 문제는 아니었다. 버스 기사님이 슬로프를 내리는 방법을 모르셨듯 올리는 방법도 모르셨던 것이다. 아까 누른 버튼을 눌러도 슬로프는 올라가지 않았다.
버스가 고장이고. 우리는 타는 동안 약 10분 배차 간격을 가진 마을버스를 총 13분 이상 지연시켰다. 뒤에는 버스와 차가 막혀 몇몇 운전자들은 나와 무슨 일인지 살피거나 왜 가지 않냐고 소리쳤다. 버스 승객 서너 명은 다시 카드를 찍고 내렸다. 잘못된 행동을 한 것은 아니었지만 휠체어에 앉아있던 나는 끊임없이 죄송해야만 했다. 여기 괜찮은 거 뒤에 분들 내리실 우리들은 학교 학생들 외에 시민들의 의견도 들어보았다. 그렇죠. 10시 이후에도 됐는데 네. 제일 바쁜 시간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시간을 조금 피해주면 사람들이 불평이 없고 거기에 동조할 사람이 많은데 네. 굳이 그걸 하면서 반대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핑계를 삼아 사람들이 반대하는 사람들 목소리가 높아진다는 거지. 시민한테 불편을 주니까 반대지만 시위 방법을 다르게 하면은 그건 찬성할 수 있는 거고. 시민들에게 그러니까 질문을 이렇게 하면 생각해보질 않아서. 아니 그러니까 내가 그 현장에 있지. 내가 그거를 같이 뭔가 공감하지 않으니까. 내가 막 그래도 이유가 그러는데 있지 않을까 싶어. 이게 반대. 저 지하철 타고 다녀서 네. 저는 너무한 것 같아요. 시민들은 시위 취지에는 공감하더라도 불편을 초래하는 시위 방법에는 찬성할 수 없다고 했다. 시위 취지를 직접 체험해보았듯 시위 방법 또한 직접 체험해보기로 했다. 우리는 시위가 진행되는 8시에 맞추어 지하철 4호선을 찾아갔다. 중간에 기절하면은 다행히 기절하지 않고 도착했다. 생활고를 이유로 가족에게 살해당한 발달장애인을 추모하는 분향소가 설치되어 있었고 그 앞에서는 두 활동가가 이에 대해 규탄하는 삭발결의식이 진행되고 있었다. 가족에게 죽임을 당하고 싶지 않다. 이러한 질문에 언제쯤 대답을 들을 수 있는 것인가? 다른 것도 없다. 단지 이러한 물음의 답을 이제는 누군가의 죽음으로 증명되는 장애 권리가 당연한 권리로 승강장에 내려가서 저희 또 해화역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의식 후에는 역사에 내려가 오체 투지가 진행되었다. 우리 여러분이 안내하겠습니다. 현재 성남지역에서 연극장애 차별탈피 연맹이 장애 사실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4호선 열차분들이 포항에 시민이 출근할 권리를 줘야죠. 휠체어를 타고 들어와야죠. 왜 기어서 들어와요? 예. 아니,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장국장애 차별탈피를 나왔습니다. 왜 기어서 들어오는데 장애인이 휠체어를 타지 않으면은 이렇게 기어서 이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우리나라가 이 사회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는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지금까지 비장애인 중심적으로 이 사회가 부조적으로 되어 있었다면 이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부모는, 가족은 출근해야 된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좀 차세요. 좀 앞으로 가세요. 좀 차세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좀 출근도 해야죠. 예, 맞습니다. 좀 움직이세요. 저희도 지금 지하철을 열차를 타고 해화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 그럼 빨리 타고 떠들지 마세요. 뭘 떠들고 있어? 빨리 타면 되지. 뭐가 떠드는 겁니까? 떠드는 게 아닙니다. 시민 여러분, 울부짖으며 반응을 하는 거는 그동안에 몇십 년을 이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못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조금만 저희에게 관심을 보여주신다면 저희가 힘들게 땅을 기어가는 힘든 투쟁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위의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는 좀 더 객관적인 의견을 위해 다른 장애인 단체에서 근무 중인 전문가를 찾았다. 가장 저희도 너무 잘 알고 있는 시위가 2001년도에 수직형 슬로프, 경사형 슬로프를 타고 가시던 장애인, 휠체어 장애인분이 거기서 추락하시면서 사망하시는 사건이 있었어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한 시위가 그때 좀 많이 일어났었고요. 그때부터 좀 많은 것들이 변해온 건 사실입니다. 이게 이슈가 되면서 저희 단체에 대한 인식이라던가 관심도도 높아졌어요. 저희한테 업무상으로 컨택 혹은 뭐 이렇게 업무를 맡겨주는 이 시군 지자체도 점점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런 차원에서는 시위가 있어서 어쨌든 사람들의 관심도가 높아졌구나 하는 긍정적인 차원도 있는데, 서울시 내에서 이제 출퇴근하시는 다른 직장 동료분들은 1시간씩, 1시간 반씩 지각도 하고, 그분들이 직접 느끼시는 분들은 확실히 이 좀 시위가 너무 잘못된 쪽으로 흘러가고 있다.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러니까 저희 같은 경우를 그냥 예를 들어볼게요. 이 교통약자법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라는 부처는 건축이라든가 토목, 도시 이런 약간 공학적인 부분을 전공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서 일을 많이들 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법을 법대로만 계속 해석하고 이 법이 왜 필요한지, 이 치수를 확보를 하는 게 왜 장애인들한테 중요한지 모르고 그냥 갖다 대서 공식처럼 갖다 대서 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좀 만들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사용할 수 없는 그런 편의시설들이 많았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저희가 좀 캐치를 해서 한 약 2년간 계속 경기도청을 방문을 해서 도의원이라든가 시의원 분들을 찾아가서 이 사업의 필요성, 당위성 이런 것들을 계속 주장을 하다 보니까 조례가 그러니까 제정이 됐고, 그 다음 해에는 센터가 또 설립이 됐고요. 그런 예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시위는 아직 끝이 아니었다. 여기서 내린 후에는 시청 앞까지의 행진이 이어졌다. 우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요, 이 교통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같이 세상을 가기 위해서 이러는 겁니다. 함께 살기 위한 우리의 투쟁이고, 그리고 이렇게라도 해서라도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될 권리가 있고, 그리고
국가나 서울시는 이런 책무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차도를 건너는 과정에서 차로의 교통을 방해하면서 지금 미시고 시위를 하고 있습니다. 정책원의 안내에 따라서 인도로 바로 건너주시기 바랍니다. 예, 다 섰군요. 예. 자, 사진, 갈게요. 갈게요. 가겠습니다. 자. 36기. 자, 그냥 둘러싸세요. 일단 둘러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장애인권에서 하지 말고 이제는 전체를 둘러싸라고. 예. 자, 이제 건너가겠습니다. 다 건너서니까 자, 경찰관 밀지 말고, 자, 비켜주세요. 자, 천천히 건너갑니다. 이 시위의 의의는 무엇이고 현재 이 시위를 통해 이루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는 시위가 끝나고 직접 물어보았다. 21년 동안 싸워왔고 그런데 지금 문제가 되고 이슈화된 것은 작년 12월 3일 날 세계장애인 날 출근길에 지하철을 타게 돼서 그래서 이제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서울시는 이제 3.8% 정도의 이제 엘리베이터 설치율이 돼 있고 인천 같은 경우는 거의 100%예요. 그런데 왜 여전히 이렇게 이동권 투쟁을 하느냐 하면 지역 간 편차들이 여전히 심각하고 그리고 국가가 제시한 목표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함으로 인해서 여전히 이동하는 데 많은 차별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당 이준석 대표가 얘기했잖아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왜 그러냐. 저상버스 도입률이라든지 이동권이라든지 다 후퇴하고 있지 않고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까 기다려달라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대해서 저는 한마디 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그게 인생이라고 하면 과연 이게 동등하게 이동하고 동등하게 직업을 갖고 동등하게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게 과연 기다림의 문제인 건지 나이는 한두 살 먹어가고 직업을 가질 수 있는 적정 연령도 넘어가고 학교 학년기도 넘어가는 상황들이 계속 발생이 되고 있고 우리가 처음에 이제 지하철을 타면서 요청했던 거는 이미 1년 전에 장애인 권리 예산을 보장하라고 이야기했고 그 내용 중에 이동권에 문제가 있을 뿐이죠. 결론적으로는 이동하고 교육받고 노동하는 모든 문제들과 관련해서는 그것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예산이 있어야 되는데 말로만 다 지금까지 다 약속했어요. 그러니까 이동할 권리를 보장할 것을 약속하지 않은 정권이 없었고 대통령이 없어요. 그리고 교육받지 말라고 이야기한 대통령이었고 다 정권이 없었어요. 다 교육받을 권리, 이동할 권리에 대한 약속을 다 했어요. 그런데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지켜졌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실질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야 돼요. 약속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장애인 권리 예산을 규모를 이미 제출했고 그것을 기획재정부의 예산으로 반영을 하면 돼요. 그게 약속이에요. 휠체어를 타서 이제 그 틈 때문에 이제 휠체어가 걸려서 넘어지는 분들도 계시고 그런 사건 사고들이 많고 휠체어를 타는 게 이제 보이는 것들은 사실 이제 휠체어를 타면 그냥 비장애인들 일반 시민들은 사실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빠르지 않냐. 걷는 것보다 빨라 보이고 바퀴로 굴러가기 때문에 사실 근데 그 안에서 이제 위험성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은 항상 이제 어느 곳에서도 다뤄지지 않고 그거를 이해할 수도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우체 투지를 통해서 저희 장애인의 몸이나 이런 특성을 이제 생각을 해서 이렇게 투지를 하는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면담도 진행을 해보고 장관도 만나보고 했는데 사실 이제 저희가 요구한 대로는 이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여론이 크게 중요한가요? 저는 여론이 크게 중요하지 않았고
지금까지는 여론은 무관심이었어요. 100% 중에 99%가 무관심이었죠. 뭐 그래서 여론 싸움에 해가지고 50% 넘냐 50% 안 넘냐 이런 문제냐라고 하면 뭐 1%를 가지고 있었는데 99%가 무관심했는데 2%가 관심 가지면 그게 뭐 중요한 게 아닐까요? 싸움의 기점이 뭐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론과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또 뭐 이걸 이겨가지고 뭐 하겠습니까? 그죠? 뭐 여론에서 우리가 몹쓸 놈이다라고 99% 이야기한다고 해도 무관심보다는 나으니까 뭐 그거는 여론 싸움의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저희가 뭐 만약에 실민들을 볼모로 잡고 이제 볼모로 잡고 이제 투쟁을 한다, 자기 주장만 내세운다 이런 얘기는 조금 뭐 한편으로는 섭섭하긴 한데 사실상 어찌 보면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몰랐으니까 이제 그 과정을 알리는 지금 단계인 것 같고 과도기인 것 같고 그리고 사실상 장애인들의 삶은 지금보다 만약에 저는 그런 개인적인 생각인데 어차피 지금도 채하로 보장받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동권이라든지 뭐 교육권, 뭐 노동권, 탈시설 지원법 아직도 많은 장애인분들이 이제 부모님한테 죽임을 당하고 있고 매년 생기고 있고 뭐 그런 권리 자체를 보장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 더 나빠질 건 없다. 개인적으로는 죽을 순 없다.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투쟁을 하는 거고 그 결과가 여론이 더 나빠져가지고 장애인들 인식이 더 일시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언젠가는 인정받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출근길에 이루어진 이 시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장애인 이동권, 그리고 이들이 인간다운 삶을 사는 것에 동의한다고 말하는 것도 사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실제로 이들의 삶이 얼마나 열악한지 관심을 가지는 것이다. 그리고 개선될 수 있도록 직접 목소리를 내는 것이다.